음악, 오늘의 이야기는 제 미할머니께서 실제로 경험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 등이 오싹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꿈과 현실의 전기가 흐려질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 오늘 밤 우리는 미할머니의 꿈 속에서 시작될 신비롭고 끔찍한 사건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과연 그 사건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꿈속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따라오는 기분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외할머니께서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등줄기가 오싹했던 기억이 듭니다. 먼저 말해두자면 다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각각 다른 침실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께 최근 이상한 꿈을 꾼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어떤 꿈이냐 모르니 잘 보시면 어떤 존재들에게 머리카락을 밟힌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발은 외할머니의 몸을 본뜻에 딱 달라붙어서 걷는다고 합니다. 또 그중 몇 명이 머리 주변에 머물러 집요하게 머리를 밟아내는 톤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도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외아버지는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괜찮아, 어차피 다 꿈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넘어가셨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외할머니가 진지한 얼굴을 알고 외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꿈이 아닌 것 같다. 할아버지는 외할머니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서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셨죠. 이전에 말했던 얘기에 다음이 있어. 머리카락을 밟힌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야. 사실 머리카락을 밟힌 김이한 반드시 벽장문이 열려 수묵하고 그러고 나면 위에서 내려와 털썩하고. 내려와? 내려온다니 뭐가 내려와? 문화님이 내려오셔. 외할아버지는 이 말을 들은 순간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문화님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꿈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꿈이 아닌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외할머니를 보고 바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수면이 아닐까 진심으로 걱정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외할아버지의 생각을 눈치챈 것인지 외할머니는 미안신 나는 멀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할머니 이야기에 따르면 벽장문이 열리며 위에선 문화님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긴 흙발을 늘어뜨려 위아래로 격렬하게 흔든다고 말이죠. 워낙 격렬하게 흔드는 톤에 조용한 방 안에는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지고 얼굴을 보려고 해도 대량의 긴 머리카락과 격렬한 움직임, 물론 어떤 탓도 있어서 남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저 무녀가 입는 흰색과 빨간 옷을 보고서 여자라고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외할머니도 며칠을 같은 광경을 보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도취를 취하셨답니다. 무녀가 내려오는 벽장문을 꼭 닫아놓고 그 사이에 종이 조각을 한 장 끼워넣습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 틈에 누군가가 벽장문을 여닫으며 이 종이 조각은 당연히 바닥에 떨어질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꿈에 대해서 마을에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주는 부적을 베개에 놓고 자게 됐답니다. 그런데 잠에 빠져들 즉 외할머니는 기분 나쁜 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니 또다시 무녀의 흔들리는 머리카락이 보였고 평소와 똑같았죠. 무슨 짓을 당한 건 아니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그 순간부터 갑자기 공포를 느낀 외할머니는 손을 모아 기사적으로 잘못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이 외할머니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평소와 같이 아침을 맞았다고 하죠. 일어나보니 벽장머리에 끼워둔 종이 조각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문을 여닫은 흔적은 없었지만 마치 한참 오래된 종이같이 변해 있었는데 문제는 부적이었습니다. 부적을 베개에 넣고 잤던 그때 목 주변을 돌아다니던 밤에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는 거였죠. 다시 말하자면 분명히 그 전에는 누군가 할머니 근처로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외할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매정하게 대할 수는 없었던 데다가 혹시나 보통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그랄바 외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자기로 했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외할머니에게 완전히 같은 꿈을 꿨다고 말씀하셨죠.
아마도 외할아버지는 아직 믿기 힘드셨는지 그것을 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게 진짜였을 거라는 생각에 엄청 무서웠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부적을 준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죠. 부적 가지고는 부족해. 그 벌과 문화는 완전히 다른 존재일지도 모르니까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는 게 좋겠어. 이 이야기를 듣고 슬슬 무서워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친구가 일한다는 저를 찾아가 불제를 받기로 했습니다. 스님은 물량과 힐을 끼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아무래도 그 장소가 문제일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체 왜 그 벽장에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된 거죠. 하지만 스님 또한 당최 무슨 이유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벽장을 아는 목수에게 제자를 부탁한 것이었는데 직접 만나서 이 현상을 말해줬더니 다짜고짜 슬퍼하게 얼굴이 질려서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만 말을 하더네요. 그리고 그 벽장에 숨겨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벽장문 테두리 부분에 사용한 벚꽃나무가 꽤 오래전에 한 무녀가 목을 매 죽은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런 나무는 누구도 쓰지 않으니 산다스에 들어왔는데 비용도 절간 추지병 그 목재로 벽장 테두리를 만들었단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벽장문을 떼서 전로 가져마 바로 불제를 받았답니다. 다행히도 그 뒤로는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대체 그 무녀가 나타나는 이유는 알 수가 없었죠. 그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무녀는 거의 없다는 의견뿐이었습니다. 별다른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했지만 결국 무녀가 살아있던 그 마지막 순간이 그대로 나무에 스며들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런 의식도 이정도 없는 그저 마지막 순간에 무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밤마다 목을 매단 모습이 눈앞에 흔들렸던 겁니다. 등산신문사 기자 출신 김모 씨는 대학생 때 이미 2001년 설악산을 매주 다녔답니다. 산행 코스는 거의 같았고 그러다 보니 시흥각 대피소와 양폭 대피소를 지키던 산단지기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죠. 당시만 해도 산장들이 사선으로 운영되었는데 김 씨는 산불 전방 기간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이 시흥각 대피소를 찾습니다. 근데 산장지기 형이 대뜸 말하더랍니다. 내일부터 전방기간이란 손님도 없을 텐데 왜 주인만 산장 받을 수 있겠어? 그 말에 김씨는 신나서 알겠다고 흔쾌히 승낙했죠. 그런데 다음날 산장지기가 내려만나서 김씨에게 조금 이상한 말을 하고 갑니다. 너 말고 3명 더 있다. 이 말을 듣고는 다른 손님이 3명 더 있다는 줄 이해했대요. 하지만 다음날 산장은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고 인기척도 없었죠. 괴가 지인 무렵 진흙길이가 날렸는데 그 3명은 산장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기다리다 지쳐 잠에 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문이 흔들리던 와중에 똑똑똑하고 물을 두드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하지만 어제 산장지기와 술을 마시며 그 전이 했던 말이 불현듯 기억났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도 절대로 열어주면 안 된다. 급한 대로 불을 끄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몸 전체를 휘감떠네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 방 안에 사람 3명이 둥둥 떠다니고 있더랍니다. 천시한 알리도 무섭진 않았는데 다들 등산복 차림에 자기들끼리 뭐라 떠들고 있더랍니다. 대티 귀신과의 동거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산장지기 형이 왔을 때 보자마자 물었답니다. 형, 저번에 말한 그 3명이 그 귀신들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너도 봤냐? 라고 되묻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전에는 설악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주로 희운각 대피소 매점 앞에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죽을 사람들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뭐라고 덧붙였죠. 그리고는 산장을 찾은 다른 산꾼들도 이 귀신들을 보는데 사람들을 괴롭힌 적은 없고 다마도 설악산을 너무 좋아해서 아직도 떠나지 못한 곳이 아니긴다고 말하더랍니다. 이후 김씨는 계속 설악산을 찾았고 뒤에는 열흘 동안 머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산불 방지 기간에 부식 전달을 위해서 양폭 대피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양폭의 산장지기 형에게 희운각 대피소의 귀신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에도 있다고 말하더랍니다.
가운데방이 여자 귀신이 나오는데 손님 중에 그걸 본 사람이 꽤 많다고 말합니다. 그때도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그날 밤 김씨는 1층 가운데방에 들어갑니다. 이미 시울각에서 귀신을 봤기 때문에 무섭진 않았고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죠. 어둠 속에서 헤드랜턴을 켜고 밤이 되어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갑자기 한기가 들기 시작하면서 문득 잠에서 깹니다. 정확히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용기를 내서 눈을 떴을 때 까마지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얼굴이 닿을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서 여자가 쳐다보고 있더래요. 너무 가까워서 얼굴 자체가 안 보였는데 그 윤곽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얼굴 그림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는 어디론가 사라지더랍니다. 여자가 사라진 후에도 김씨는 잠위에 누린 것처럼 몸을 못 움직였고 대창문에서 야간 산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야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었죠. 김씨가 말하기에 그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다시 약복대 비소를 찾을 일이 있었지만 다시는 그 반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심지어 산악구조대원 중에서도 그 여자를 본 사람이 있었는데 곤비백산에서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다는 거였죠. 실제로 이 이야기는 월간 산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이야기 중에서도 산장에서 귀신을 본 기자분의 이야기였죠. 아무래도 산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귀신을 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자 귀신이 나왔던 양복대 비소는 새로 지어서 지금은 옛날 건물이 아니랍니다. 저도 산에서 잠을 자본 적은 없지만 이런 이야기 볼 때만 솔직히 겁이 나랍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를 즐겨 듣는 30대 후반 나하지입니다. 인터넷의 영상으로 혹은 글로 진주 공군 우야 소개담이 돌더군요. 제가 공군 출신이라 이게 뭔가 하고 읽어보고 들어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나온 공군우야 소개담만 하나같이 그 기수가 640비 정도부터 시작된 것 마냥 이야기하더군요. 전 620기고 저리 때도 같은 괴담들을 조비들에게 들었습니다. 다만 저와 제 동기들은 괴담이 진짜 맞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사건을 직접 겪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공군 기수는 특히 구별 없이 적용되었지만 2004년 당시만 하더라도 짝수기수와 홀수기수는 서로 다른 분야의 특기를 나눠 전반했습니다. 짝수는 기술병으로 주로 항공기 관련 병사를, 홀수는 일반병으로 혼격, 보급병 등을 뽑았죠. 그래서 훈련소 막사 건물도 홀수기수의 막사, 짝수기수의 막사로 나눠 사용했습니다. 홀수기수와 짝수기수는 입대 날짜도 달라 서로 훈련 기간이 겹치지 않았으니 마주칠 일도 없었죠. 여하튼 전 620기로 입대를 했습니다. 공군이 지원을 해서 가는 불이다 보니 가입교 기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테스트를 해서 사람을 출연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면접과 간단한 신체 검사로 한번 거르는데 훈련소에 들어가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출연하다 보니 가입교 기간 좀 탈락하여 다시 공무를 재입대한 동기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는지 모를 만큼 저희 기수 인원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막사가 모자라 홀수 기수가 쓰는 막사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타이트한 테스트로 사람들을 많이 떨어뜨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홀수 기수들 전용으로 사용하는 막사 건물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던 막사가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에 나오는 물제의 제3막사 건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특이했던 건 제가 있던 막사 2층의 왼쪽 절반은 출입문도 잠가놓고 쓰지 않았습니다. 2층 오른편에 쓰는 훈련병들도 왼쪽 편을 닫지 못하게 했었고 그쪽으론 청소도 안 했습니다. 당시 사람이 많아 홀수기수 원물까지 쓰는 마당에 멀쩡한 내무실을 폐쇄하고 쓰지 않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선주처가 되었을 때 조교와 부대장학 때 듣게 되었는데 한 훈련병이 아침 집합 시간에 나오지 않고 거기서 군악근으로 목을 내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 죽은 훈련병 비신을 맞다는 훈련병들이 많아져 퇴소했다는 거였죠. 저희 바로 전 짝수기수들은 저희 기수만큼 인원이 많지 않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2층 오른편마저 쓰지 않고 2층 전체를 폐쇄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한 내무실이 2층 세 번째 내무실이었고요. 그런데
파티림의 제가 처먹었던 내무실이 그 문제의 내무실 바로 아래층인 2층 3 내무실이었습니다. 그 이안의 사건들을 알게 된 저희 내무실 동기들과 저마다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말이 끊겼고 이내 모두 잠에 들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날 무서운 꿈을 꿨죠. 외무건 가운데 벽난으로 큰 창이 있었는데 거기로 뭔가 검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공포만은 못 이기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벽 가운데 빨간 전자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고 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 상태로 새벽 6시 기상음악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6시가 되어 집합은 위에 군복을 입고 문학글을 읽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나 앞문 고저 새벽에 깨서 잠도 못 잤어. 뭐?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나도 그랬다는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악몽을 꿨다는 사람들이 모두 어젯밤 누워서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든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녀석이 야, 근데 데미가 새벽 2시더라. 다시 자기도 그렇고 뜬 눈으로 있었자. 우리 모두 닭살이 쫙 끼쳤습니다. 우리들 모두 새벽 2시에 너나 할 것 없이 눈이 떠졌다는 거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 건 어떻게 같은 시간에 악몽을 꾸다가 깬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이 그렇게 많아서 기존 막사로 감당이 안 돼 홀수기수 전용 막사까지 사러 만나서도 문제의 참 막사 2층 절반만큼을 폐수시켰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칩니다. 결국 폰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걸 인정을 했다는 거니까요. 군대에 넣어놓는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진주 공군우리란 소비담입니다. 벌써 몇 번이고 제보가 들어왔을 정도인데요. 640기들이 퍼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도 이런 괴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보자분은 본인이 직접 동기들과 괴이한 현상을 겪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너무 많은데 굳이 문제의 산막사 반을 폐쇄시켰다는 건 저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건물에 문제를 쳐서 사용 못할 이에는 여건이 그렇지 못한 건데 제3자 입장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폐쇄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네요. 2004년 5월 1일 전원한도 여주에서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던 새마을호 162열차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과 달리 기찻길에 안전장치가 적어 사람들이 쉽게 지나다닐 수 있었는데요. 여수에서 출발한 지 26분 후 10시 46분에 일촌면 인근에서 81세 이모씨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사무원한 단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단장 열차는 떠나야 됐기 때문에 급하게 기관사를 바꾸고 다시 열차는 출발합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전화부터 3레일에서 82세 강모씨가 열차에 치여 숨집니다. 단시 시간 안에 2명이 이 열차에 치여 숨진 건데 당연히 난리 났죠.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서 익산면에서 기관사를 맞고 다시 출발한 162열차는 반환 10분 뒤에 90세 부모씨를 받았고 부모씨 역시 사망했습니다. 여수에서 익산까지 210km를 다니며 모두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기관사가 운전한 같은 열차에 3명이 치여 죽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연예인 뉴스에서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하루에 3명의 치해 사건이라 단연히 괴담도 떠돌았습니다. 이름하여 열차괴담으로 불리던 괴담은 삽시간에 사람들 사이에 오르내렸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지금보다 참 유치한 괴담들이었는데요. 열차번호와 162고 기관차번호가 7408이었는데 이 조를 낮추면 7570으로 209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것 끝, 즉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408호 기관차는 지금까지 노인들만 100명은 쳤고 죽은 귀신구증 기관차라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또 그의 전화선에서만 15명이 치여 죽었는데 그들의 혼이 열차에 쓰인 거라는 괴담도 있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 친구집에 방문해야 됐던 첫 번째 사망자는 빨리 친구집에 가야 한다는 강박으로 열차가 온다는 경보음을 들었음에도 굳이 건널목을 건넜습니다. 두 번째 이장자는 전날 자신의 버스원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전날 비가 많이 내렸던 탓에 철길 밑에 있던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 때문에 철길 못하는 방을 했는데 조금 이상했던 건 거선 옆에 건너기 좋은 철길이 있었음에도 철도 분량을 건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전된 구시는 기차 경보음이 울려 퍼질 상황에서 건너려고 했고 안내원이 온몸으로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피해 기찻길에 들어갔다는 거죠. 각기 다른 사건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게 단 하루에 벌어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합니다. 이들 모두 평소에도 이 기찻길을 자주 다니다 사람들이라 당연히 잘 알았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차가 달려오는 와중에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일은 드무니까. 목격자들이 말하기 3명 모두 굴린 듯 건널목이나 철길로 빨려 들어갔다는 흉내를 냈습니다. 또 공유의 철도 역사한 100년 이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철도청이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당연히 재난의 조그만 우연의 일치로 결론이 났고 기관사의 잘못은 없기 때문에 미로비 명목으로 장례비라 일부 지급됐습니다. 떠도던 그단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의 허황된 이야기라고만 했는데요. 마저 사고 당시 기차를 운행했던 이명우수 기관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정말 귀신에 씌인 것 같아서 부시나 제사가 도쯤해야 될 것 같다고 전했죠. 당초만 해도 이 열차를 두고 저승사자가 운전하는 열차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승인 열차라는 수식어도 붙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분명 이 세 건의 사고가 우연의 일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철도 역사상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의아하긴 하네요. 더더 내가 호텔에서 근무하던 시절 선배에게 호텔의 배기호실에서 뭔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에는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었기에 딱히 영업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 방은 평소 야면 담당자를 위한 수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도 성수기가 오면 1년에 몇 번쯤은 손님이 묵게 된다. 하지만 언제나 늦은 저녁이 되기도 전에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방이 없으면 손님들이 아예 퇴실해버리곤 했다. 그 방에 물면 손님들은 방에서 뭔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겁에 질려 도망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수면실을 이용하던 직원들의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야근도 하고 긴 시간 동안 진짠이야 말하니 몸이 나빠지기 쉬운 환경이라고 하지만 내 눈앞에서 쓰러져 죽은 동료만 중년이었다. 사인은 같은 뇌경색과 심근 점식이었다. 40대인데 마에게 악으로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고 원인은 듣지 못했지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 호텔의 민영화 전환이 결정되었고 직원들도 일단 호텔을 떠나게 되었다. 호텔은 덕집의 서류 말고 욕실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등 반년가량의 고수공사에 들어갔다. 방에 있는 짐들을 드러내고 조립형 침대는 해지됐다. 그러던 와중 101호실 침대판 뒤에서 부적 같은 게 나왔다고 한다. 오래전에 음악이라도 한 걸까 싶었다. 딱히 요건은 없었네 하고 떼어난 뒤 사무실에 두었다. 우주망처가 끝나고 설명의 고용 승기가 확정되었기에 오픈 준비를 하며 우리는 다시 그 부적을 찾았다. 다시 붙일까 싶었지만 다음날 영업 시작 전에 제사를 올릴 예정이었기에 제사를 반장하는 사람이 오며 그걸 고르지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제사를 마치고 부적을 고르지자 그 사람은 얼굴을 찌푸 났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묻자 이 부적은 검은 글씨로 보이지만 오래전에 피로 글씨를 쓴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저희가 엔란이란 있습니다만 원래부터 일하던 분들은 따로 엔란이를 받는 게 좋을 것 같...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외할머니가 경험한 끔찍한 꿈의 비밀은 밝혀졌지만 과연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어떤 존재가 그 꿈의 세계에서 여전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조심하세요. 그리고 잘 주무세요.